한 3, 4년 쉬었으면 다른 매크로 환경과 상관없이 한번 돌아올 때가 됐는데 마침 그게 올해이다. 스페이스X 상장되면 미국에서 아마 5번째로 큰 기업 될 거예요. IPO 시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의 정지윤 글로벌 운용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운용팀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펀드들 운영하는 팀이 네, 맞습니다. 네. 아, 저희 아니,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운영하는 팀입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 글로벌 전체이고요. 저희 커버리지가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MSCI 월드도 있고, 그런데 미국이 위주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크니까. 그렇죠. 네. 보니까 올해 사실 제일 큰 이벤트라 함은 네. IPO, 그러니까 네. 기업 공개가 좀 네. 대어들이 많잖아요. 네, 스페이스X도 이제 다음 달이면 나올 것 같고, 네. 연말 되면 오픈 AI도 한다고 하고, 네, 맞아요. 엔트로픽도 또 한다고 하고, 이런 글로벌 IPO 시장이 좀 요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나요? 사실 IPO 시장 그냥 다시 돌이켜보면 2021년이 아주 큰 장이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고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많은 유니콘들이 프라이빗 마켓에서도 펀딩 많이 했고 그리고 퍼블릭 마켓에서도 펀딩하면서 IPO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근데 한 해가 좋으면 그 다음에는 좀 쉬어가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굉장히 좀 천천히 가는 마켓이었고 2024년 11월 달에 저희 미국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눈치도 보고 약간 시간을 끌다가 2025년부터는 실제로 약간 IPO가 액티브해지고 있고요. 올해는 대형 사이즈들 IPO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뭐 올해 IPO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올해 원래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스페이스X가 6월 말 뭐 7월 초에 우리 IPO 하겠다 이 얘기하면서 이게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는 정말 눈앞에 IPO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오픈 AI, 엔트로픽처럼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IPO 일정을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무신사, 그 조선미녀 브랜드 하고 있는 굿아이 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MZ들은 다 아는 네, 맞아요. 브랜드죠. 그런 기업들도 이것저것 기업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손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IPO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조단위 몸값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던 IPO들이랑은 사이즈가 다를 것 같아요. 기존의 덩치 자체가 기존에는 뭐 몇천억 정도였다면 이제 조 단위로 하니까. 맞아요. 논란은 있지만 뭐 여하튼 간에 조 단위 IPO를 얘기하고 있어서 올해는 국내외로 IPO 시장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IPO 하면 공모주 투자하면 또 우리 옛날부터 왜 치킨값 한 마리 벌자 뭐 맞아요. 이런 이제 느낌으로 공모주 투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약간 지지부진했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은 또 공모주 투자를 개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갖고 오신 상품이 우리 미국 단기채 공모주 펀드. 오늘 영상은요 퀴즈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이제 마지막에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정답 맞추고 커피 쿠폰 받아가세요. 우리 미국 단기채 공모주 펀드 좀 자세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공모주, 신주 청약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 초기에 파는 요 전략이 너무 재미있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활발한 전략인데 그거를 미국에 좀 가져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공부해 봤는데 미국은 개인 청약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략을 개인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펀드로 만들어서 펀드를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착안한 게 우리 미국 단기채 공모주 펀드이고 2024년 8월에 론칭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우리 정말 쉬운 미국 공모주였어요. 올해 초에 저희가 우리 미국 단기채 공모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조금 더 그냥 담백하게 이 투자 전략 자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공모주 참여하는 전략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그거 그대로 미국 가져가서 평소 때는 미국 US 달러 단기채로 이렇게 운용하다가 공모주 기회 있으면 그만큼 이제 청약 받고 처음 상장한 초기에 주가가 좋을 때 팔아서 약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단기채로 네. 이제 담고 평소 있다가 때는 미국 단기채 그러니까 그 단기채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공모주 이런 네. 뭐 시장 IPO가 되면은 네. 단기채는 좀 매도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네. IPO주를 담는 맞습니다. 그런 전략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현실적으로는 네. 단기채를 매도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증거금이 묶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평소 때 있는 유동성은 그냥 단기채로 다 운용하고 있고 네. 자투리 자금 조금 아. IPO 들어간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맞습니다. 노리는 그러면 투자 대상이 이제 말씀하셨던 게 미국이 네. 메인이긴 하지만 네. 미국 말고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뭐 지역이나 뭐 이런 기업이 있나요? 사실 이름에 미국 공모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제일 크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강조한 거고 네. 실제로는 글로벌 IPO 전략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IPO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펀드에 한국 기업도 IPO 하는 기업도 네. 들어갈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무신사나 뭐 구다이글라바 이런 거 맞아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저희 지금 하려고 엄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미국 단기채로 운용을 하지만 네. 공모주는 전 세계. 네, 라고 공모주는 보면은 전 세계 되네요.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프론티어 마켓이나 네. 이 이머징 마켓은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는 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고민했던 데가 사실 인도 마켓 할까 말까, 인디아 마켓 할까 말까 하다가 그쵸, 사실 인도와- 인도는 네. 잠깐 보류했고 네. 거기 제외하면은 일본, 홍콩, 미국, 한국, 유럽 그러니까 중요한 IPO 시장은 다 그러네요. IPO 청약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네. 듣기로는 작년이 홍콩 시장이 IPO가 제일 많았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홍콩이 사실 중국에 있는 네. 로봇 기업들, 네. 이런 되게 큰 IT 네. 기업들이 홍콩 시장에 많이 상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럼 그런 네. 기업들의 투자 기회도 네. 이제 이 펀드에서 누릴 수 있겠네요. 네, 저희 펀드가 추구하는 바가 네. 이제 그런 쪽이고, 실제로 2025년 4분기에 갑자기 홍콩 시장이 미국 시장을 역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어쨌든 연간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 이었고, 올해도 역시 굉장히 액티브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펀드에서도 홍콩 시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잘 알려진 CATL 네. 글로벌에서 네네. 가장 큰 배터리 그쵸. 업체인 CATL이 홍콩에 2차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지금 홍콩에서도 네. 거래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 참여해서 저희 음. 펀드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했고 네. 그런 기업들이 저희 펀드에서 진행했던 그 IPO 건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보유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네. IPO 청약 받으면 일단은 처음 상장해서 주가 가장 좋을 때 매도하는 게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IPO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게 시장에 이제 상장됐을 때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올라온다. 네, 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날 이제 굉장히 주가가 좋고 첫날 이벤트가 중요한데 뭐 그날 저희는 약간 기회 봐서 주식을 팔죠. 그러니까 담고 있다가 당일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좀 네. 이 펀드에서 네. 투자하셨던 좀 네. 공모주 사례 같은 네.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공모주 사례는 지금도 거의 매일매일 뉴스에서 만날 수 있는 서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유통한 업체인 서클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상장했을 때 공모 신주 배정을 받았었고 꽤 좋은 가격에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공모한 가격보다 3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우리 펀드에서 효자 종목이었었지 이런 생각 들고 방금 말씀드렸던 CATL도 있고 저희가 2024년 8월에 처음 펀드 론칭하고 처음 들어갔던 IPO가 스탠다드 에어로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지만 미국에서는 민간 업체 중에 항공기 정비하고 있는 가장 큰 업체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영업해왔고 그 영업이익을 탄탄히 내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도 사실 IPO 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에서도 저희가 그 IPO 청약 참여해가지고 차익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업들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요즘에 오키나와 여행 가면은 오리온 비어 지금 글로벌로 약간 인지도를 얻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그 오래된 맥주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리온 비어도 저희 IPO 참여했었고 도쿄 메트로, 도쿄 지하철 그 오퍼레이터인 도쿄 메트로도 저희가 IPO 참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네임드들을 다 담아가지고 네. 차익 실현한다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네. 이제 친구들도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저희 예. 스페이스X도 적절한 가격에 IPO를 한다면, 적절한 가격과 그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이제 IPO 한다면 이 펀드에서 당연히 투자를 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 펀드 운용하는 게 그 원칙이 있어요. 이제 우리자산운용 혼자 운용하는 펀드는 아니고 미국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청약도 받지 않고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네트워크, 큰 운용사 그리고 좋은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저희가 누버거 버먼이라는 운용사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펀드예요. 누버거 버먼은 글로벌로 보면 한 750조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저희의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사인데 한국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누버거 버먼 운용팀에서 이제 이 IPO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운용팀의 원칙은 일단 좋은 기업, 지금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 IPO 할 때 들어가고 그리고 IPO 가격이 어느 정도 리저너블 할 것.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뻥튀기해서 올라오는 기업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적어도 상장 이후에 기업 가치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에 들어간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도 아직까지 상장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누버거 버먼은 이 회사 전체로는 프라이빗 에쿼티 단계에서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버거 버먼 입장에서는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어느 정도 공모가에 IPO를 진행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 큰 운용사의 위탁 운용을 하는 펀드다. 맞아요. 이렇게 좀 믿을 만한 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쵸. 느끼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저희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지만 너무 좋은 파트너가 있고 또 한국 공모주는 저희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IPO 투자를 여기서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이 지금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운용사들이 굉장히 ETF 상품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일단 상장을 하고 나면 포트fol리오로 담겠다 이런 전략인데 이제 그런 ETF 상품들과 이거는 ETF는 아니고 공모 펀드인 거잖아요. 왜 이 상품을 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경쟁력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공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ETF랑 공생관계이긴 한데 이 투자 전략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이 생태계를 같이 꾸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투자 기회 공급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제 마침 질문 주셨으니까 이 전략은 그냥 저희만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ETF가 좀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텐데 저는 2가지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직접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사기고 팔기가 쉽다. 환매도 빠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팔면 이제 그 다음날 결제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실 텐데 저희 펀드도 기본적으로 어느 판매사 가도 다 만나보실 수 있고 지금은 은행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들도 저희 다 판매 채널 확보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든 다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환매도 해외 펀드들이 보통 환매 주기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환매 신청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돈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저희는 4일로 당겼어요. 그래서 환매 신청하고 뭐 3일 있다가 그 결제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ETF 못지않게 투자 편의성도 많이 고려됐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우리 자산 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스페이스X 상장되면 미국에서 지금 아마 5번째로 큰 기업 될 거예요. 5번째나 6번째로 큰 기업 될 거니까 당연히 저희 우주항공 하는 전략에서 포함할 거고 미국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서 당연히 편입을 하겠죠. 아까 저희가 서클 말씀드렸듯이 서클도 상장되자마자 5배 이상 주가 올랐다가 지금 이제 그 공모 가격 대비해서 3배 정도 수준의 기업 가치에서 이제 뭐 꾸준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를 공모가 대비해서 3배 가격, 4배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는 저희 펀드도 원하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펀드가 조금 더 다른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배정률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면 뭐 저희 펀드에 배정받을 수 있는 게 많진 않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등장할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이런 다른 유니콘 기업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 미국 단기채 공모주 펀드 이 새로운 상품을 또 알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네요. 요새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ETF 거래에
정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거는 어디 판매사,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이제 서류를 써서 가입을 해야 되는 네.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그래서 거에 조금 좀 번거로움을 차별성이 느끼실 수 네. 있어요. 글로벌하게 맞습니다. 이제 대형 IPO들이 지금 막 줄줄이 땅콩으로 연달아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 미국 단기채 공모주 펀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펀드들이 대부분 뭐 우주항공 특정한 투자 테마에 네. 굉장히 집중하는 포트폴리오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이 펀드는 사실 그런 펀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주식시장의 성장성 부여하고 있는 모든 미래산업에 다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눴던 우리나라에서도 미래가 기대되는 이런 K 코스메틱에도 그렇죠. 투자할 거고 네. K 패션에도 투자할 예정이고요. 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네. 그 유니콘이나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뭐 데카콘 이런 네. 대형 유니콘들의 이 사업 모델을 보면은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오픈 AI나 엔트로픽처럼 뭐 AI 서비스 네.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다른 영역으로 가면은 무슨 헬스케어 기업들도 네. 굉장히 미래 혁신 산업 많이 영위하는 기업들이 지금 IPO 준비하고 있고 그 IPO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기 때문에 네. 그 특정 인베스트먼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에요. 또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IPO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다 보면 이 펀드가 굉장히 이 단기적으로 이 이벤트 드리븐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뭐 수익률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아니면 굉장히 이 핫한 이벤트에만 집중하고 있는 펀드처럼 들릴까 봐 항상 걱정돼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이 펀드가 평소 때 그 미국에 굉장히 우량한 단기채로 구성된 미국 US 달러 단기채 포트폴리오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IPO가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추구하는 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자체는 중위험 중수익 쪽에 가까운 펀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자산 배분 차원에서 최근에 변동성도 높지만 높은 수익률 막 주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 이 일부 가지고 계시고 일부 자금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저희 펀드 많이 그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펀드예요. 장기적으로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거 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퇴직연금 클래스 다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결국에는 기본이 단기채 펀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에서 특히 IRP 이제 그 안전자산 30% 안에 포함이 되는 펀드인 거죠. 네네. 오, 이게 직장인들은 사실 이 30% 안전자산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 거, 특히 요새처럼 불장일 때는 이 채권형 펀드 안전자산을 뭘로 가져갈까가 굉장히 좀 고민인데 거기서 이거를 또 채워주면 여러분 이게 ETF보다 사실 수수료가 약간 높아요. 높은데 맞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어떤 투자의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제 이 펀드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것도 혹시 좀 조언해 줄 게 있으실까요? 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단기채 포트폴리오가 어떤 포트폴리오인지 설명 잠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듀레이션은 0.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넘지 않는 단기채들로 운용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분해해서 보면은 절반 정도는 미국 국채 단기채이고 절반 정도는 그 신용등급 회사채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회사채와 그다음에 미국 국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만 운용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분들께 이렇게 적당한 펀드이고 그다음에 운용 기간은 지금 저희 물론 이제 스페이스X나 오픈 AI, 엔트로픽 뭐 너무 좋은 IPO 건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IPO 건만 딱 보고 단기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기간을 쭉 두고 보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쌓아가는 이 재미를
좀 향유해야 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장기면 더 좋죠. 그렇죠. 1년에 뭐 우리가 공모주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거에 내부적인 좀 목표치가 있나요? 저희 몇 개로 목표치를 삼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그냥 시장 환경 자체는 미국이 연간으로 한 200건 정도는 진행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좋은 딜들을 이렇게 스크리닝해서 참여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의 그냥 시장 백그라운드 에 대한 가이던스는 가지고 있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2024년 8월부터 운용했으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운용을 해왔고, 1년 반 정도 운용하면서 글로벌 IPO 한 70건 정도, 그러니까 한국 IPO 제외하고 해외에서 70건 정도 진행했어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보고 앞으로를 예상하건대 향후에는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70건 정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저희 시작할 때 말씀 나눴듯이 그동안은 IPO 시장이 굉장히 슬로우했거든요. 그렇죠. 재미없었는데 앞으로는 IPO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1년 정도 기간에 한 7, 80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IPO 시장은 이제 늘 약간 역사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았을 때 이제 맞습니다. 좋았죠. 왜냐면 조달을 이제 상장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조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때를 노리니까.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또 작년 올해 IPO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기서 또 투자 기회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글로벌 IPO를 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펀드로 또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환경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혹은 올해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질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조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뭐 higher for longer 이게 더 말이 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은 그런 매크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 IPO 시장이 훨씬 더 액티브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금리가 낮아져야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상장하는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자금 조달이라든가 혹은 또 투자자들한테 이 자금을 유동화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또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쉬었으면 사실은 뭐 다른 매크로 환경과 상관없이 한번 돌아올 때가 됐는데 마침 그게 올해이다. 그렇죠. 이 부분은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저도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이 그냥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좀 낮아야 주식으로 조달하는 ECM 마켓이 막 액티브하게 되면서 우리도 조금 재미있는 환경을 볼 텐데 올해는 금리는 빨리빨리 움직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 덕분에 IPO 시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IPO 그러니까 특정 테마가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제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IPO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또 안정적인 채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혹시 저희 이제 그 Y3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펀드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거의 모든 채널 통해서 실제로 펀드 가입도 가능하고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리서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또 이것도 구독자 이벤트 또 저희 하거든요. 오늘은 퀴즈로 우리가 또 ETF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공모 펀드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펀드가 우리가 상장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 펀드는 아니라는 거, 그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미국 단기채 공모주 펀드는 퇴직연금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이걸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답변해 주시면 정답자분들을 추첨을 해서 10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자산운용의 정지윤 글로벌 운용팀 팀장님 모시고 글로벌 IPO 시장에 대해서 또 이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